안녕하세요. 송이아부지 텃밭일기입니다. 24년 송이아부지 텃밭일기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8월 폭염에 김장배추 씨앗을 파종해서 모종으로 키우는 것까지 돌아봤는데요. 이 편에서는 8월 폭염 이후 텃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배추 씨앗을 파종하고 7일이 지나니 대부분 발화가 되었고 웃자라지 않게 3주 동안 애지중지 잘 키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장배추를 심기 위해 텃밭을 다시 정리해주고 8월 24일 김장배추를 첫 정식을 했습니다. 올해는 김장무도 씨앗이 있어 텃밭급 모퉁이에 같이 직파를 해주었습니다. 텃밭에서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종을 정식하고 한랭사를 바로 설치해줘야 초반부터 각종 진딧물, 벌레, 병충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활대를 구입해서 작년에 사용한 한랭사로 빈틈없이 잘 덮어줬습니다. 멀칭한 검정 비닐이 햇빛을 받으면 뜨거워서 잎이 녹기 때문에 정식 후 모종 주위로 흙을 잘 덮어줘야 초반에 모종 정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정식하고 초반에 물을 줄 때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잎에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랭사를 설치하고 물을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랭사 위에 바로 물을 뿌려주면 되고 저는 충전식 자동 분무기를 이용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입해두면 텃밭 작업이 편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장무는 씨앗 파종하고 일주일이면 발화가 되어 올라오는데 뿌리가 길고 굵게 자라는 품종이라 성장 속도에 맞게 북주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북주기는 주변의 흙을 이용해서 줄기 주변을 덮어주는 작업인데 바람과 비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성장 속도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쓰러지지 않고 굵고 길게 잘 자랍니다. 정식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모종은 땅에 완전히 적응을 했지만 처음부터 한랭사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있는 벌레와 나방유충 등이 벌써 잎을 파먹고 있어 마요네즈 희석한 친환경 살충제를 주기적으로 뿌려주면서 살충을 해줬습니다. 가끔 막걸리도 희석해서 한 번씩 뿌려주는데 이것도 꽤 살충 효과가 좋아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 친환경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배추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한랭사 설치한 활대가 낮아 좀 더 높은 것으로 교체도 해주었습니다. 텃밭에 배추 나비는 더 많아졌고 마요네즈 희석한 살충 횟수도 그만큼 많아졌네요. 올해 처음 심어본 공심채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 더 잘 자라기 시작했고 부추처럼 줄기를 잘라먹고 두면 다시 올라와서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합니다. 정식하고 한 달 지나고 나니 초반에 벌레 피해가 있었지만 마요네즈 희석한 물로 자주 살충을 해줘서 잎이 파릇파릇 살아났고 추비는 정식하고 2주 지나 붕소를 이용해서 해줬고 틈틈이 애벌레도 색출해서 제거해줬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값이 폭등한다고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마트에서는 배추 한 망을 진짜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배추는 결구가 되기 시작했고 김장무도 많이 자라서 2차 소금 작업을 해주고 성장 속도에 맞게 북주기도 틈틈이 해줘야 합니다. 배추는 결구가 시작되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구가 시작되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주기가 중요한데 매일매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듬뿍 4-5일 간격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너무 자주 주면 뿌리에 물음병이 와서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적절한 웃거름 주기인데 다양한 웃거름이 있지만 저는 붕소를 이용해서 웃거름을 해주었는데 붕소는 유기질 NPK가 함유되어 있고 뿌리병 저항성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붕소는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되어 물음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딧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인데 잎 앞뒤에 진딧물이 붙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결구 시기에 진딧물이 붙으면 배추 농사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10월이 되면서 월동 시금치 파종을 하고 일주일 지나니 발화가 되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텃밭이 좁아 시금치를 키우기 위해 올해 가장 잘 자라고 수확도 많이 한 공심채를 정리하고 25cm 이상 간격을 두고 줄뿌림을 하고 좁게 파종하면 영양분이 부족해 잎이 노랗게 변해버리니 적정 간격 유지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한번 뽑아먹고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도 비닐 덮개로 덮어서 잘 수확해 먹었습니다. 10월 중순이 지나 배추잎이 노랗게 말라 타 들어가는 증상이 생겼는데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칼슘, 질소, 붕산이 풍부한 영양제 한 통을 구입해서 500배에서 1000배의 비율로 희석한 다음 일주일 간격으로 연면 시비해주면 됩니다. 배추값 폭등이라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10월 말 배추를 솎아주면서 몇 포기 뽑아보니 뿌리 혹병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뿌리에 잔뿌리가 나지 않고 혹 같은 게 엄청 많이 달려서 성장이 어려워지고 결국 죽어버리는 병인데 작년에도 이 땅에서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토양살충제를 미리 뿌려줘도 쉽게 방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뿌리 혹병이 한번 걸렸다면 땅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장무는 10월 말이 되니 잎도 무성해지고 키도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마지막까지 키울 무만 남겨두려고 마지막 소금 작업을 해주었는데 무가 통통하고 굵게 잘 자라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잘 수확해서 달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어 쌈배추로 먹을 만큼 자라서 배추 상태를 확인해보니 아주 노랗게 속이 꽉 찼네요. 무는 키가 너무 자라서 한랭사를 걷어주고 나니 어느덧 무가 굵게 너무 잘 자라고 있었네요. 11월 말 본격적으로 김장배추를 수확하기 전 무를 먼저 수확했는데 이렇게까지 크고 굵게 잘 자랄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자랐네요. 겉절이 담아 먹으려고 배추도 몇 포기 먼저 수확했는데 뿌리 혹병이 걸렸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자란 것 같습니다. 10월에 파종한 시금치도 수확 시기가 되어 수확해주고 무청과 배춧잎은 텃밭에 있는 염소와 토끼에게 양보했습니다. 무를 수확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27일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렸고 천천히 수확해서 먹으려고 둔 배추는 눈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다행히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텃밭에 가서 모두 수확을 해오긴 했는데 시금치, 파, 상추, 부추는 모두 눈 속에 한동안 묻혀 있어야만 했네요. 눈이 오면서 올해 텃밭 농사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쉬운 마음에 미니 비닐 덮개를 만들어 시금치는 아직도 키우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1.5평의 좁은 텃밭이지만 오이, 토마토, 부추, 상추, 공심채, 양상추, 깨, 삼동파, 시금치, 옥수수, 호박, 고추, 애플, 수박, 배추, 무 등 다양한 작물을 키웠었네요. 올해로만 3년째인 텃밭 농사. 처음에는 그냥 밭에 심어두면 잘 자라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직접 키워보니 얼마나 잔손과 관심이 많이 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때에 맞게 심고 키워야지 잘 자랄 수 있고 모든 작물의 기초가 되는 토양의 상태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과 끊임없이 내가 키우는 작물에 대해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네요. 내년에는 올해도 실패한 애플 수박을 꼭 성공해보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송이아버지 텃밭일기 구독자 여러분, 올 한 해 방문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24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